안녕하세요. 저는 휴닝스에서 ARM FA를 맡고 있는 송재근 책임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ARM 코텍스 M 계열에 구현된 기술과 M 계열 코어들의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RM사는 오랜 기간 다양한 프로세서 IP를 개발해 왔습니다. ARM 프로세서 제품군은 기존 ARM 프로세서와 신규 코텍스 프로세서 제품군으로 나눠집니다. 이 코텍스 프로세서 제품군은 크게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A 계열, 리얼타임 R 계열, 마이크로 컨트롤러 중심의 M 계열,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각 계열은 사용 목적에 따라 구현된 기술이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A 계열은 고성능 중심이고 리치 OS, 즉 윈도우, 리눅스, 안드로이드와 같은 무건 OS를 사용하고 MMU 장치를 통한 가상 메모리, 멀티 명령어의 확장인 네온 기술이 적용되었다면 R 계열은 실시간에 포커스를 맞춰서 RTOS를 사용하고 TCM, 타이틀리 커플드 메모리 장치, 이건 뭐냐면 코어 근처에 위치하고 저장된 데이터나 명령어 접근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성된 캐시 메모리를 TCM 장치라고 합니다. 이 TCM 장치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 계열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용으로 저전력 중심으로 설계되었고 코프로세서가 없고 썸 명령어만 지원하고 지원 시간을 줄이기 위한 NVIC, Nested Vectored Interrupt Controller와 같은 M계열만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A계열은 저하, 성능 향상을 위한 뱅크된 레지스터들이 많아서 가격이 비싸다면 M계열은 뱅크된 레지스터 수가 적고 하드웨어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실제로 STM사, NXP 같은 칩밴드 회사들에서 제작한 M계열 보드는 약 2만원에서 5만원, 정말 비싸다면 10만원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만약 M계열 칩만 구매한다면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 차이는 A계열과 비교하면 약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대신 A계열과 성능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요. 그만큼 성능 차이도 10배 이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코텍스 M 계열의 프로세서들을 살펴보면 ARM 아키텍처 버전 6에는 가장 저렴하고 저전력의 코텍스 M0, 저전력이면서 높은 에너지 효율의 코텍스 M0 플러스가 있고 ARM 아키텍처 버전 7에는 성능을 고려한 M3와 이 M3에 DSP,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가 추가된 M4, 옵션으로 FPU, 플로팅 포인트 유닛, 부동 소수점 장치와 명령어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M4에 TCM 캐시가 추가되고 DSP 관련 명령어들이 추가된 높은 성능을 가진 M7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FPU 관련해서는 ARM사에서는 전부 칩밴드사의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ARM 아키텍처 버전 6M이 코스트 로우 파워 중심으로 개발되었다면 ARM 아키텍처 버전 7은 에너지 효율을 추구하면서도 그만큼의 성능 향상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습니다. ARM 아키텍처 버전 8부터는 선택의 다양성을 주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ARM 아키텍처 버전 8의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는 베이스라인 서브 프로파일과 메인라인 서브 프로파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베이스라인 서브 프로파일은 ARM 아키텍처 버전 6M의 상위 집합으로 ARM V6M에서 하드웨어 디바이드, 트러스트 존 보안 확장을 위한 명령어 등이 더 추가되었고 메인라인은 ARM 아키텍처 버전 7M의 상위 집합으로 ARM V7M에서 트러스트 존 보안 확장을 위한 명령어와 DSP 관련 명령어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ARM 아키텍처 버전 8M 베이스라인으로 코텍스 M23, ARM 아키텍처 버전 8M 메인라인으로 코텍스 M33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나오진 않지만 ARM 아키텍처 버전 8M 메인라인으로 코텍스 M55, 코텍스 M85가 더 있고 이것은 뒤에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앞에서 설명한 가프로스 제품들의 특징들만을 요약해서 무료 영어가 아닌 한글로 번역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ARM V6M의 저비용 초소형 프로세서인 M0, 소형 인베드 시스템에서 높은 에너지 효율 프로세서인 M0 플러스, FPGA 설계용 프로세서 M1,
ARM 버전 7M에서 성능면을 고려하여 설계된 M3, 이 M3에 DSP 장치가 추가된 M4, 이 M4에 TCM 캐시 및 배정 밀도 부동 소스 연산을 위한 명령어들이 추가된 M7, 이 M0, M0 플러스 M1, 즉 ARM 버전 6M의 확장인 코텍스 M23, ARM V7M의 확장인 코텍스 M33, 여기에 추가할 헬리움 기술이 최초로 구현된 코텍스 M55, 이 코텍스 M55에서 더 확장된 명령어들을 지원하는 M85가 있습니다. 헬리움 기술을 통하여 반복적인 작업이 많이 필요한 러닝머신 학습에 효율적이고 코텍스 M55, M85는 이러한 러닝머신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럼 헬리움 기술은 무엇일까요? 코텍스 M55와 M85에 적용된 헬리움 기술은 SIMD, 싱글 인스트럭션 앤 멀티 데이터란 멀티 명령어의 확장입니다. 즉 반복적인 작업이 많은 머신러닝, 기계 학습에 있어서 헬리움 기술은 한 번에 여러 명령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add R0 2 add R1 6 add R2 1 add R3 7 이렇게 4개의 명령어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 값들이 32비트라면 그림과 같이 이것을 한 번에 128비트 레지스터에 넣고 처리하는 기술이 바로 헬리움 기술입니다. 각 연산의 영역을 레인이라고 하고 이게 16비트 값이라면 128비트니까 총 8개의 레인을 가질 수 있겠죠. 이것은 내용 기술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각 레인에는 예측 비트, 프레딕트 비트가 있어서 이것이 1일 때 연산을 수행하고 0일 때는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 즉 예를 들어 add EQ, 같을 때 더하라는 비교 조건이 들어갈 때에 이렇게 같은 조건이면 더하고 같지 않으면 더하지 않고 이렇게 예측 비트가 있어서 1일 때 연산을 수행하고 0일 때는 수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예측기능이 있다는 점이 내용 기술과의 차이점입니다. 앞에서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ARM 버전 8M의 서브 프로파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ARM V6M의 확장을 베이스라인, ARM V7M의 확장을 메인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어떤 점이 추가되는지를 보면 베이스라인으로 ARM V6M에서 불가능했던 하드웨어 디바이드 명령어, 그냥 분기가 아닌 비교 분기, 같으면 분기하라 같은 명령어, 32비트 롱 분기 명령어, 그리고 트러스트존 보안 확장을 위한 명령어, Secure Gate라는 뜻의 보안 상태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명령어인 SG 명령어와 현재 실행하는 상태가 보안 상태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TT 명령어, 이러한 보안 확장을 위한 명령어들이 추가되었고, 즉각적인 데이터 생성 명령어, 베타적 접근, Exclusive Access 명령어, 보통 세마포 연산에 사용됩니다. 이런 명령어들과 Interrupt Active Bit, 활성화 비트가 또 추가되었습니다. 메인라인은 방금 말씀드린 베이스라인에 추가된 명령어들을 전부 포함하고 ARM V7M의 명령어들을 전부를 포함하고 여기에 옵션으로 부동 소스 연산 관련 추가 명령어들과 심드 멀티 명령어 관련하여 벡터 명령어들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벡터 명령어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자주 들으실 겁니다. 과연 이 벡터 명령어는 무엇일까요? 이 벡터 명령어는 컴퓨터에서의 벡터란 말은 메모리 안에 일치한 배열을 뜻합니다. 이 배열을 처리하는 CPU라는 뜻으로 멀티 데이터를 처리하는 CPU를 벡터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즉, 벡터 명령어는 멀티 데이터를 처리하는 명령어를 뜻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심드,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 데이터, 이 멀티 명령어가 바로 벡터 명령어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M 계열의 명령어 프로파일을 보여줍니다. ARM v6 M 명령어 세트, ARM v7 M 명령어 세트 M3, M4, 그리고 옵션으로 제공하는 FPU 명령어 세트, 여기에 몇 가지 명령어가 추가된 M7, 그리고 ARM v8M 베이스라인, 여기 보이는 녹색이 ARM6 v6M에서 좌우에 추가된 명령어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명령어들을 지원하는 ARM v8M 메인라인,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까지가 M7까지 명령어에 플러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명령어들이 추가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텍스 M 계열 프로세서는 다른 ARM 프로세서와 어떠한 점들이 차이가 있을까요? M 계열의 모든 프로세서는 ARM 명령어 셋이 아닌 오직 SUM 명령어 셋, SUM 혹은 SUM2, 16비트 사이즈의 SUM 명령어와 32비트 SUM 명령어들이 추가된 SUM2를 지원합니다. 32비트 시스템에 명령어 사이즈가 16비트인 SUM 명령어는 메모리 사용 공간을 줄이고 전체적인 코드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인베디드 시장 초기에 소형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이즈가 적은 곳에 주로 쓰일 것입니다. 그런 칩에 용량이 큰 메모리를 넣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 보니 초기에 나오게 된 게 SUM 명령어이고 그 후에 점점 성능을 고려하면서 16비트 명령어들로만의 한계가 있다 보니 SUM2라고 32비트 사이즈의 SUM 명령어들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코텍스 M 계열만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 MMU가 없고 캐시가 없습니다. 여기서 캐시가 없다는 말은 예전이고 현재 몇몇 M 계열 프로세서 M7, M55, M85에는 TCM 캐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M 계열 프로세서들 내부에 MMU는 없습니다. MMU가 있으면 MMU는 메모리 추상을 하고 실제 메모리 주소와 같은 가상 메모리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MMU는 없지만 메모리 액세스를 제어하는 MPU, 메모리 관리 유닛이 있습니다. 디버그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M 계열만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ARM 프로세서의 특징입니다. 많은 디버깅 장치들, FPB, 플러시 패치 앤 블랙 포인트 유닛, DWT, 데이터 와치 포인트 앤 트레이스, ITM, ETM 장치 등 디버깅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디버깅 어댑터로 유링크 제품들이 있고 M 계열 개발 툴인 카일 MDK 개발 환경 툴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벡터 테이블은 명령어가 아닌 주소라서 해당 주소로 바로 분기해서 예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인터럽트를 자동으로 저장 복구하고 이러한 예의 처리는 모두 C 언어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쉬운 사용의 장점이 있습니다. 시스템 제어를 담당하는 보조 프로세서 코프레스 CP15가 없고 ARM 아키텍처 버전 8M 프로세서 코텍스 M33, M55, M85들에는 선택적 옵션으로 코프레서 장치를 지원하는 코프레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코텍스 A 계열에 GIC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있다면 코텍스 M 계열에는 코어 내부에 MVIC, 네스티드 벡터드 인터럽트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 MVIC는 우선순위에 따라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컨트롤 장치입니다. 모든 MVIC 레지스터들은 메모리의 시스템 컨트롤 스페이스에 매핑되어 있고 메모리 맵은 각 영역, 코드 영역, 램 영역, 페리페럴 등 이러한 영역별로 몇 번지의 코드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 픽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MI, Non-Maskable Interrupt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X86의 NMI는 주로 하드웨어가 고장났을 때 메모리 카드 고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났을 때 발생하고 원래 이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마스킹 할 수 없는 인터럽트입니다. 하지만
ARM에서 NMI는 마스킹이 가능하고 MVIC에서 NMI를 인터럽트 입력으로 지원합니다. 이렇게 M계열만의 특징들을 알아봤는데 정리하면 M계열의 모든 명령어는 썸 명령어, MMU가 없고 코프로세서가 없다는 점, 현재 최근에 나온 몇몇 프로세서들은 코프로세서 인터페이스를 선택적으로 지원한다는 점, 메모리의 모든 영역은 픽스되어 있다는 점, MVIC 인터럽트 컨트롤에서 우선순위로 예의 처리를 한다는 점, 그리고 예의 처리를 포함한 모든 프로그래밍은 C 언어로 다 전부 프로그래밍 가능하며 이렇게 쉬운 개발을 지원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계열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설계부터가 다르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다른 ARM계열 프로세서와 동작, 지원하는 모드와 권한이 다릅니다. 코텍스 M계열 프로세서의 모드와 권한과 스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프로세서 코어는 메모리 및 레지스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해 권한 있는 작업과 권한 없는 작업을 모두 지원하여 중요한 시스템 리소스와 보안 실행 및 보호를 보장합니다. M계열 프로세서에는 메인 스택과 프로세스 스택의 두 가지 스택이 있고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첫째 핸들러 모드, 예외가 발생하면 이 모드로 들어갑니다. 항상 특권 모드에서 동작합니다. 즉 모든 시스템 리소스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메인 스택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스레드 모드, 코어는 시스템 리셋 투 스레드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모드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코드 실행에 사용됩니다. 리셋 처리기에 의해 구성되어야 하는 특권 모드 또는 비특권 모드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스레드 모드는 메모리 관리를 위해 메인 스택 또는 프로세스 스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특권 모드에서 실행할 때 일반적으로 프로세스 스택을 사용하여 시스템 메모리에서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메모리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M계열 프로세서 코어의 뱅크된 레지스트를 살펴보면 메인 스택 포인트 레지스터와 추가로 프로세스 스택 포인트 레지스터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암코어의 레지스터 셋과는 다릅니다. R0에서 R15까지의 레지스터들은 동일하지만 별도의 프로세서 스택 포인트 레지스터가 있고 다른 ARM 계열 프로세서와 다르게 CPSR, SPSR 상태의 레지스터가 없고 M계열 프로세서에는 특수 레지스터로 프로그램 실행 상태에 따라 APSR, EPSR, IPSR과 같은 세 가지 상태를 나타내는 XPSR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M0에서 M4 프로세서의 코어 레지스터입니다. M7에서 추가된 특수 레지스터, 컨트롤 레지스터는 FPU, 플로팅 포인트 유닛을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택을 나타내는 비트, 권한 설정 비트, ARM V8M 메인라인에서 확장된 보안 관련한 기능을 사용할지 안 할지를 설정하는 PACBTI 비트가 있습니다. 또한 유해 처리를 핸들링하기 위한 프리마스크, 폴트 마스크, 베이스 PRI, 특수 레지스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우선순위 값이 작은 값일수록 우선순위 레벨이 높습니다. 프리마스크는 exception priority를 0으로 해서 고정 우선순위를 갖는 reset -3, NMI -2, hardfault -1 외에 configurable priority, 즉 설정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가진 exception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하는 레지스터입니다. 따라서 프리마스크를 1로 하면 reset, NMI, hardfault 이외에 다른 exception들은 모두 마스킹 처리되고 실행되지 않게 됩니다. 폴트 마스크는 방금 말씀드린 exception priority를 -1로 합니다. 따라서 폴트 마스크를 1로 하면 이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exception을 마스킹 처리하기 때문에 reset -3, NMI -2 외에 hardfault, configurable priority를 가진 exception들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베이스 PRA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exception priority 레벨, 만약 50이라면 이보다 같거나 더 낮은 priority 레벨 51, 52와 같은 레벨을 가지는 exception들을 아예 실행되지 않게끔 마스킹 해버리면서 더 높은 priority 레벨을 가지는 exception이 들어올 때만이 우선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해줍니다. 코텍스 M 계열 프로세서는 fully descending stack, 완전 내림차순
스택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더 많은 데이터가 스택에 추가될 때 스택 포인트가 감소함을 의미합니다. 너무 많은 데이터가 스택에 푸시되고 사용된 공간이 할당된 스택 공간보다 많을 경우 오버플로된 스택 데이터는 다른 애플리케이션 작업에 사용하는 OS 커널 데이터 및 메모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M v8m 아키텍처에는 스택 오버플로우 오류를 감지하기 위한 스택 리미티드 레지스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M계열의 특수 레지스터인 프로그램 상태를 나타내는 XPSR 레지스터는 세 가지 프로그램 상태를 나타냅니다. 먼저 APSR,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상태 레지스터이며 ALU 플래그 비트들과 GE 비트가 있습니다. 그 GE 비트는 결과에 따라 크거나 같은 조건을 나타내기 위해 일부 싱드 명령에 의해 설정 해제됩니다. 이것은 ARM v7eM인 코텍스 M4 이상 몇몇 M계열 프로세서만 지원합니다. 먼저 플래그 비트는 N, 네게티브, 음수인지 양수인지 나타내는 비트로 양수는 0, 음수는 1을 나타냅니다. Z, 0, ALU 연산 결과가 0일 경우 1로 바뀝니다. C, 캐리아웃, ALU 연산에서 캐리아웃이 발생했을 때 1로 바뀝니다. V, 오버플로우, ALU 연산 결과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1로 바뀝니다. Q, 포화 연산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1로 세팅됩니다. 예를 들어 4비트 연산을 한다고 했을 때 1, 0, 0, 0 더하기 1, 0, 0, 0 이렇게 하면 1, 0, 0, 0, 0 이 경우 캐리 플래그가 1로 셋되는 겁니다. 즉 캐리 플래그는 최상단 비트에서 얘를 4비트 연산이라고 가정했었잖아요. 그래서 최상단 비트인 4비트에서 캐리 플러그 연산에서 최상단 비트에서 이렇게 캐리가 발생했을 경우에 셋됩니다. 자, 반면 0, 1, 1, 1 플러스 0, 0, 0, 1 했을 때 이제 결과가 0, 1, 0, 0, 0이 나옵니다. 10진수를 표현하면 이건 7, 1, 결과가 8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오버플로우 플래그가 셋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가 봤을 때 7 플러스 1 더하면 8인데 이 값은 컴퓨터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8이 나왔기 때문에 오버플로우로 인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들을 사용할 경우 잘못된 데이터로 인해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는데 이때 이미 값이 포화될 것을 가정하고 QAdd를 써주거나 이렇게 하면 실제 코딩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ARM 컴파일러가 알맞게 변환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을 저희가 알고 있으면 그만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 QAdd 이런 앞에 Q 명령어를 써주면 포화 연산을 할 것을 가정하고 쓰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데이터에 오류가 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포화 명령어인 QAdd, QSUB 등을 사용 중에 또 포화가 발생하면 그때는 Q플래그가 1로 설정됩니다. 그래서 Q플래그는 포화 연산에서 또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1로 셋되는 비트입니다. 다음으로 IPSR, 인터럽트 프로그램 상태 레지스터이고 인터럽트에 대해 ISR 넘버를 나타냅니다. 익셉션 넘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는 NMI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15는 C스틱을 나타냅니다. 스레드 모드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될 경우 ISR 넘버는 당연히 0이겠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스레드 모드는 일반 모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인터럽트가 발생되면 핸들러 모드로 넘어가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SPR, 프로그램 실행 상태 레지스터로 IT, ICI 비트 및 T 비트가 사용됩니다. IT 비트 필드는
if then 조건 블락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ICI 필드는 인터럽트가 발생할 때의 중단된 위치를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의 번호를 나타냅니다. 즉 프로그램이 수행 중에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분기를 했다가 다시 복귀하여 인터럽트가 발생했던 지점의 다음 명령어부터 수행해야 하는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분기하기 전에 몇 번째 명령어까지 수행했었는지를 잠시 레지스터에 저장하는데 이때 저장한 레지스터의 번호를 ICI 필드에 나타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LDM, STM과 같은 멀티 명령어는 이 ICI 정보를 사용하여 인터럽트 지속 가능하지만 if then 조건 블락인 IT 블락 내부에서 LDM, STM이 수행 중에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면 IT 및 ICI 필드가 동일한 비트를 공유하므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끝나고 복귀했을 때 수행했던 레지스터 번호부터 시작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LDM, STM 명령어가 수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T 비트는 항상 썸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T는 1을 유지해야 됩니다. T가 0일 경우에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invalid state 오류, 알 수 없는 state 오류라는 예외를 발생합니다. XPSR의 X는 이와 같이 세 가지 프로그램 상태를 가리키고 시스템 제어 명령어인 MSR 또는 명령어에 대한 인수로 레지스터 이름을 사용하여 이러한 레지스터에 개별적으로 액세스하거나 IEPSR, IAPSR, EAPSR 같이 둘 또는 세 레지스터의 조합으로 액세스합니다. 그리고 XPSR은 다른 ARM 계열의 프로세스처럼 SPSR 레지스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인터럽트 발생 시에 익셉션 엔트리의 스택에 저장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코텍스 M 계열 프로세서들의 PSR 차이를 정리해서 나타냅니다. M0, M0 플러스와 M23에는 포화 산술 비트가 없고 if then 명령어, G 비트 필드 관련 심드 명령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M0 플러스는 32개의 인터럽트 채널을 지원하고 M3, M4, M7, M23은 최대 240개, M33은 최대 480개의 인터럽트 채널 수를 지원합니다. 코텍스 M 계열 프로세서의 인터럽트와 예외 처리는 코어 내부의 MVIC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합니다. MVIC는 코어 내부에 위치하여 짧은 대기시간과 우수한 인터럽트 성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에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핸들러 모드로 전환되며 인터럽트 핸들러는 실행된 상태를 저장하고 메모리에 매핑된 외의 처리 주소로 해당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다시 어플리케이션이 중단된 지점, 저장된 지점으로 돌아와서 복원하고 다시 실행됩니다. 이때 중단된 레지스터의 번호는 프로그램 실행 상태 레지스터인 EPSR의 ICI 필드에서 저장하고 있다가 바로 다시 돌아와서 중단된 어플리케이션이 계속 실행하게 합니다. 코텍스 M 계열의 프로세서는 앞에서 메모리 맵이 지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코텍스 M3, M4의 메모리 맵이고 보시는 것처럼 총 4GB 메모리, 코드 스페이스, 램, 페리페럴과 같은 각 메모리 영역들이 픽스되어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액세스에 대한 연결된 버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 버스는 iCode 명령어 버스, Dcode 데이터 버스가 별도로 있는 하버드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명령어와 데이터를 동시에 패치할 수 있는 기능은 인터럽트 수행 시 레이던시,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렇게 iCode AHB, Dcode AHB, 시스템 AHB 이 세 가지 버스를 묶어서 AHB 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권이 있어야 액세스할 수 있는 Privileged Peripheral Bus, PPB는 시스템 컨트롤 스페이스 SCS 0x2000에서 0x2004-0000을 연결하고 PPB 공간 0x2004-0000에서 0x2000FFF에 대한 데이터 및 디버그 액세스는 APB Advanced Peripheral Bus를 통해 수행됩니다. MPU는 다양한 메모리 영역에 대한 액세스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 OS 프리빌리지 모드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코드와 데이터,
그리고 OS 코드와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데 특권이 없는 일반 유저 모드는 어플리케이션 코드와 데이터만 액세스 가능하고 OS 코드와 데이터는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즉 이렇게 메모리의 액세스 권한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MPU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M3, M4의 MPU입니다. 각 프로세서마다 MPU에서 제공하는 영역의 수와 권한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측 그림에서와 같이 각 리전, 영역은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기본 주소, 크기 및 리드 올리, 리드 라이트와 같은 리전 속성, 캐시어블, 버퍼러블 같은 메모리 유형, 그리고 executable, no access와 같은 액세스 제어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MPU 영역은 메모리에 저장된 SCS, 시스템 컨트롤 스페이스 영역의 MPU 컨트롤 레지스터를 통해 설정됩니다. 설정할 때 유의할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1. 첫째, 기본 주소는 항상 영역 크기에 맞춰야 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메모리 지정 영역들, 코드 영역 0.5GB, SRAM 영역 0.5GB를 겹치게 설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 MPU를 활성화하기 전에 하나 이상의 지역을 정의해야 합니다. 셋째, MPU를 활성화하는 코드는 실행 가능한 메모리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MPU가 활성화되겠죠. 이렇게 MPU는 메모리에 대한 액세스를 컨트롤하는 것이고 주소를 변경하고 페이지 테이블을 생성하는 MMU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텍스 M 프로세서는 파워 매니지먼트로 슬립, 절전 모드, 슬립 딥, 초절전 모드를 지원합니다. 슬립 모드, 수면 요청된 경우 프로세서는 버스 주기 및 내부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프로세서가 슬리핑을 어설션하고 내부 클럭 게이트를 끄고 슬리핑 모드가 됩니다. 이때 MVIC 인터럽트 인터페이스는 깨어있는 상태로 대기하고 있고 외부 주변 장치 클럭은 유지되기 때문에 주변 장치는 계속 동작할 수 있습니다. 슬립 딥은 전력을 거의 완전 차단해서 외부 주변 장치 클럭까지 다 꺼지고 MVIC도 슬리핑 모드에 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MVIC 장치로 신호를 보내서 깨워주는 별도의 주변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WIC, Wake Up Interrupt Controller입니다. WIC는 SCR, 시스템 제어 레지스터의 딥 슬립 비트가 1로 설정된 경우에만 활성화되고 WIC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레지스터가 없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완전 투명하며 MPU와 마찬가지로 칩 밴더사의 선택적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WFI, WFE 명령어는 저전력 상태에 들어가고 웨이크업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힌트 명령어입니다. 이 두 명령어 모두 저전력 모드로 들어가고 코드 실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WFI를 통하여 절전 모드로 들어갔을 경우에 절전 모드에서 깨어날 충분한 우선순위의 인터럽트를 감지한 경우에만 깨어날 수 있고 WFE는 WFE의 설정 레지스터의 WFE1 비트에 따라 0이면 절전 모드로 들어가고 1이면 프로세서는 레지스터를 0으로 지우고 절전 모드로 들어가지 않고 명령을 계속 실행합니다. 그리고 WFE로 절전 모드로 들어갔을 경우에 충분한 우선순위의 인터럽트를 감지하거나 외부 이벤트 신호를 감지한 경우 혹은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다른 프로세서에서 SEV 명령어를 실행할 경우 깨어납니다. 또한 시스템 레지스터 SCR을 통해 슬립 온 exit 플래그가 설정되면 인터럽트를 완료 후 곧바로 프로세서는 로우 파워 저전력 모드로 진입합니다.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전력 관리는 칩 밴더사의 구현에 매우 의존적입니다. M계열 프로세서에는 시스틱 타이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프로세서마다 제공하는 사양, 옵션으로 제공하는지 기본으로 제공하는지와 같이 사양이 다르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이 타이머가 프로세서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부에 이 시스템 타이머가 있으면 A사는 타이머 0, B사는 타이머 1 이런 식으로 타이머가 다르기 때문에 A사에서 만든 소스 코드는 B사의 칩에서 제대로 동작하게 소스 코드를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시스틱 타이머는 프로세서 내부에 있어서 해당 코어를 라이센스에서 만든 칩들은 코드 수정 없이 전부 동일하게 동작할 수 있는 코드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틱 타이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스템 타이머 시스틱은 24비트 다운 카운터입니다. n, n-1, n-2, n-3 그렇게 해서 이것이 0이 될 때까지 이게 제로인지 이제 제로인지 확인하고 0이 되면 한 클락 후에 다시 n으로 리로드가 됩니다. 이때 우측 아래 이것을 n 플러스 1 클락 피어리드라고 하고 이때 n을 리로드 밸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타이머 컨트롤 상태 레지스터 MVRC ST 컨트롤 R 레지스터를 살펴보면 타이머가 0이 될 때 항상 이 플래그 비트 16번째 비트인 플래그 비트는 항상 1이 됩니다. 즉 여기서 다시 리로드가 될 때 플래그 비트는 1로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플래그 비트가 1이면 클럭이 리로드된과 동시에 시스틱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두 번째 비트는 클락 소스를 나타냅니다. CLKSRC라고 하는데 여기서 외부 클락이면 0이고 프로세스 클락이면 1을 가리킵니다. 1. 또한요, 첫 번째 비트는 INTEN이라는 비트인데 이 INTEN 비트는 시스틱 인터럽트 비트이고 1이면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거고 0이면 인터럽트를 디세이블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설정하는 비트입니다. 그리고 0번 마지막 비트는 시스틱 타이머를 사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비트로 1이면 enable 타이머를 사용하는 것이고 0이면 타이머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설정하는 비트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리로드 밸류 플러스 1, 그러니까 n 플러스 1 곱하기 클락 소스 피어리드는 바로 인터벌이라고 합니다. 코텍스 M3, M4에는 10ms 간격의 인터벌로 필요한 값을 제공하는 칼리브레이션 레지스터 STCALIP가 있고 이 교전값 10ms를 칼리브레이션 밸류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 타이머는 일정한 시간에 주기적으로 인터럽트를 생성할 수 있어서 RTOS에서 시간에 따른 OS 스케줄링이 가능하고 RTOS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반 타이머로 사용 가능합니다. 일정한 시간 뒤에 알림이 울리거나 일정한 시간 뒤에 밭에 물을 준다거나 하는 시간 관련한 일들을 시스틱 타이머를 사용하여 코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 M계열 프로세서들의 특징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각 프로세서마다 선택적 옵션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기본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구현된 기술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CS의 경우 각 프로세서마다 옵션인 경우도 있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 곱하기 2,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TCM은 M7과 M55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만약 시청자분께서 관심 있는 프로세서가 있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해당 프로세서의 특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코텍스 M 계열에 구현된 기술과 M 계열 프로세서들의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